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28일 금요일 오후 3시 50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유럽이나 아시아의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이 어제 하락 마감한 거는 사실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제는 상승이 자연스러운 날이었는데 인위적으로 어떤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을 하면서 저게 하락 마감을 한 거죠. 뭔가 좀 독특한 일이 일어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증시의 분위기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냥 전반적으로 보시면 유럽이 또 급등하면서 분위기를 또 살려주고 있어요. 물론 이제 유럽이 아직 급등 마감을 했다 하더라도 이 어딘가 한 달 전에 만들어 놓은 그 고점을 이제 간당간당하게 아직 넘어가지는 못한 상황이라, 간당간당하게 못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아직까지 어떤 그런 기술적인 상황은 대부분 다 비슷하긴 합니다. 독주 중인 미국, 그 외에 독주를 못하고 있는, 다 같이 한 달 전에 저항을 의식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 일단 기본적인 그런 상황은 같습니다만은 이번 주 지금 이제 마침 금요일인데요. 약간의 변화가 있다면은 이제 미국이 이제 독주를 하다가 단기적으로 쌍고점 가능성이 이제 어젯밤부로 좀 생긴 거고, 이 독일 증시, 특히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이제 한 달 전에 만들어 놓은 고점이 있었는데 이 고점을 거의 돌파한 척할 것처럼 이렇게 했다는 거. 그래서 이 못 가던 친구들이 이제 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보인다는 게 이번 주에 나타난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차이점들이 조금 생겼어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다음 주에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어떻게 움직일지 도무지 한치 앞이 예측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나왔는데, 일단 시장에 더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은 것들, FOMC 회의 어제 이제 하루 반영이 됐거든요. FOMC 회의 지나고 나서 이제 어제가 그 다음 날이었는데, 회의 다음 날이었는데 FOMC 회의 결과 시장에 다 반영됐냐? 아직은 좀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찜찜한 면이 있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22 통화정책회의 이런 것도 좀 더 시장에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BOJ에서 그 총재 인터뷰 있고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BOJ의 이런 내용들도 조금 더 반영이 좀 돼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리고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들도 계속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더 지켜볼 그럴 만한 여지가 있고요. 실적이 물론 다음 주에도 보나마나 좋게 나오겠죠. 특별한 일 없으면요. 근데 재밌는 게 이번 주 혹은 지난주까지 쭉 봤는데 기업들 실적이 좋았었는데, 실적이 좋은데 왜 미국 증시는 일주일 전에 만들어 놓은 고점 이런 걸 못 넘어가고 있냐? 왜 실적 발표하고 나면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요 기업들 실적을 발표하면 다음날 하락하는 경향이 많냐, 이런 겁니다. 아무튼 이런 좀 독특한 상황에 와 있어요. 재료들도 굉장히 많고, 어쨌든 근데 기술적으로 그 투기세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죠? 기술적으로 강력한 매수세들은 죽지 않았다. 여전히 강세장이고, 심지어 더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뜨끈한 분위기는 잘 식지 않고 있어요. 네, 이렇게 일단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 조금씩 좀 더 살펴보자면은, 오늘 일단 중국 증시가 또 급등을 했죠. 제 생각에는 물론 이게 직접적인 연관성을 이야기하는 건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중국 증시의 강세가 왠지 유럽 증시의 강세와 뭔가 연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그냥 막연하게는 있습니다. 요즘에 그 중국이 아시다시피 정치 외교적 이런 측면에서 미국과는 조금 좀 사이가 안 좋고 유럽과 좀 친해지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지 유럽이 급등한 다음 날 중국이 급등했다라는 거는 뭔가 우연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연관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왠지 연관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단 하나씩 좀 보자면은, 중국 증시 오늘 급등을 하면서 이 지난 몇 거래일 동안, 3, 4거래일 동안 만들어놨던 저항을 완전히 돌파한 척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좀 진짜 의미 있는 그런 직전 고점 자리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얘도 그러니까 이 자리를 돌파한 척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의미 있는 상승 전환,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런 흐름은 지금 현재 독일 증시와 흐름이 좀 비슷비슷합니다. 의미 있는 자리를 넘어가느냐 마느냐, 또 그리고 지금 이제 넘어갈 것 같이 해놓은 것까지 유럽 증시와 매우 비슷한 상황입니다. 넘어가서 레벨업이 되느냐 마느냐, 이런 상황 유럽 증시와 비슷하다고요. 그래서 독일 증시를 좀 잠깐 보면, 이게 물론 선물은 모양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선물은 명확하게 이 자리를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현물지수상에서 독일 증시는 어젯밤에 이 직전 고점, 여기 전 고점 자리를 이 정도면 돌파한 척 한 거예요. 물론 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턱걸이로 안착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검증의 시간은 좀 필요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일단 분명히 돌파 한장 거죠. 그리고 사실상 뭐 거의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일 없으면 오늘 밤엔 계속 상승을 이어가고 레벨업 굳히기 하는 게 자연스러운 날이 될 겁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상해종합과 모습이 비슷하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유로존 통화정책회의 어제 있었고 25bp 금리 인상했는데 뭐 여전히 좀 매파적인 이야기들을 좀 이어나갔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증시가 저런 거를 재료로 해서 급등하는 게 맞나는 솔직히 뭐 잘은 모르겠는데 일단 올라가고 있다. 예, 일단은 뭐 그렇다라고 인정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올라가고 있다. 거의 돌파 한착 했고 네, 오늘 밤은 레벨업 할 거냐 말 거냐를 좀 굳히기를 할 것 같습니다. 뭐 굳히기를 할지 말지 그런 걸 이제 뭐 그 전일 급등을 검증하는 뭐 그런 과정을 거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 상승 출발 예정입니다. 0. 몇 프로 정도 상승 출발 예정이니까 일단 오늘 하이닉스 모습처럼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다시 뭐 되돌릴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뭐 그런 모습입니다. 유럽 증시 뭐 생각보다 강하다라는 거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중요한 저항을 넘어서서 다른 나라도 이제 레벨업을 하나 뭐 이런 직전에 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 일본 증시는 뭐 보시다시피 좀 그죠? 장중에 빠졌다가 올라왔습니다. 뭐 BOJ의 뭐 기자회견 관련된 그런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관련된 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된 모양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마감에서 뭘 한 거냐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3중 바닥형 가능성 생긴 거고요. 물론 이 아직까지 박스권입니다. 어딘가 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일단 어떤 하방경직성을 확인했다, 이런 의미가 좀 큽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일본 증시도 여기를 넘어가려고 하는 어떤 중요한 저항이죠. 여기 박스권 상단인데 여기를 이제 넘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어딘가 다음 주에 레벨업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여기를 붕괴시켰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여기를 못 넘을 거야 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긴 한데, 지금 보시면 여기 중간에서 지금 오랫동안 좀 힘을 모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또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위까지 올라가는 게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긴 드렸죠. 어제 독일 증시에서도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긴 드렸는데, 그렇단 말이죠. 여기 지난번에 여기를 붕괴시켰었는데 결과적으로 여기 중간 라인에서 여기서 너무 이제 어떤 매물 소화를 훌륭하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힘을 너무 많이 모으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지난번에 급락했던 이런 피로감을 다 소화해버리고 여기까지 올라와서 도달해버린 거예요. 어떤 그런 힘의 차이도 좀 우리가 좀 잘 보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 다 같이 이번 주에 빠져야 될 위기들을 대부분 잘 넘기고 그런 자리에서 일단 다음 주에 레벨업에 대한 기대감을 다들 열어놓은 상태로 대부분 마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뭐 검증 과정이 필요한 거고 아직 뭐 넘어간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보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좀 다 살펴봤고요. 하여튼 뭐 일본 중앙은행 BOJ에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뭐 많이 벌여가지고 오늘 결과적으로 이제 금융시장의 반응이 어땠냐,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를 좀 잠깐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중앙은행에서 뭐라고 했든 간에 시장의 반응이 이런 거니까, 시장의 반응이 여기 정고점을 넘어서서 어떤 뭐 레벨업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인 거니까, 이거는 일단은 일본도 이제 좀 긴축적으로 간다라는 그런 우려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등장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일본 중앙은행의 BOJ의 이런 결정을 막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임팩트 있는 그런 악재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요. 근데 일단 시장은 이걸 일단 굉장히 크게 받아들이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 하락 마감의 핑계를 BOJ의 통화정책 뭐 저런 걸로 될 정도로 굉장히 일단 크게 보고 있어요. 물론 이해는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시다시피 뭐 엔캐리 트레이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금리가 낮은 일본 엔화로 뭐 빚을 내 가지고 그걸 뭐 다른 나라 통화로 바꿔서 그걸로 뭐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고 이런 트레이딩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일본이 긴축한다라는 거는 이제 글로벌 자산 시장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이런 투기적인 분위기를 좀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좀 있긴 있어요. 그런 힘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런 거는 좀 어떤 지나가는 일부 요인이다라는 좀 생각이고요. 아무튼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결과적으로 미국이죠, 그죠? 저는 어쨌든 뭐 시간이 지나도 우리는 뭐 계속 달러의 세상에 살고 있고 아직 미국 중심의 세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FOMC 회의가 더 중요하고 뭐 미국이 중요하고 뭐 미국의 경기가 중요하고 미국의 긴축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해석의 포인트가 저는 어쨌든 좀 더 미국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근데 어쨌든 뭐 여기에 대한 반응은 좀 굉장히 좀 일단 제한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일본이 이렇게 난리가 났지만 뭐 보시다시피 그냥 그 시장은 제각각 반응을 했죠. 중국은 중국대로 약간 유럽 따라가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또 그리고 뭐 한국은 한국대로, 또 미국은 미국대로, 일단 이 일본 이슈는 일단은 좀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게 이것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방금 전에 이제 방금 전에 막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어째 재밌는 게 이 선물 시장은 상승 출발인데 이 현물 지수에서 보니까 유럽 증시는 하락 출발을 했네요. 대부분 보니까요. 이렇게 되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죠. 그죠? 하락 출발이면은 본격적으로 좀 검증을 좀 더 약한 분위기에서, 그죠? 상승 출발을 했으면은 조금이라도 좀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검증을 한다.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려고 시도를 한다라고 봐줄 수 있지만, 이렇게 뭐 몇 프로라도 이렇게 하락 출발을 한다라면은 조금 좀 매도세가 강한 상황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제 급등을 검증하겠구나,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은 상태에서 검증하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조금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개장한 독일 증시를 보면 갭 상승이 아니네요. 선물이 상승이었던 거지, 선물하고 현물하고 지금 갭이 좀 큰 모양입니다. 그래서 독일 증시가 이런 모양이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이야기를 좀 바꿔서 저는 여기쯤에서 시작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시작하면은 결과적으로 오늘 아직 전고점을 아직 완전히 넘어간 게 아니구나, 그럼 전고점에 대한 지금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말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좀 말을 좀 바꾸겠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를 좀 바꿀게요. 여기서 출발할 줄 알았는데 여기서 출발하니까 이거는 해석이 달라져야 되겠죠. 예, 이거는 지금 여기 있는 전고점 자리, 역사적 고점 자리를 테스트하고 있는 과정이다. 오늘 넘어갈지 말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테스트한다. 물론 여기에 그 전일 급등에 대한 검증의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의 의미는 두 가지죠. 그래서 전일 급등에 대한 검증, 또 그리고 그 직전 고점 자리 여기 저항을 넘는지 못 넘는지 이제 테스트한다. 그런 의미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쭉 살펴봤고요. 오늘 그 일본 BOJ 그것 때문에 뭐 장중에 뭐 달러가 들썩들썩하고 환율이 들썩들썩하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제각각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특별히 일관적인 어떤 그런 움직임은 없었다. 달러는 뭐 보시다시피 달러 인덱스는 일단 아시아 장중에 계속해서 상승을 했지만 그 와중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원화라든가 뭐 중국 위안화라든가 이런 애들도 같이 강세를 나타냈다. 뭐 왜 그런지 뭐 솔직히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제각각의 흐름들이 나타났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도 오늘 장중에 이렇게 강세 보였죠. 달러 인덱스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친구들도 강세를 보였다.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매일매일의 이런 흐름은 이렇게 일일이 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잘 안 될 수도 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오늘 하루 뭐 이 정도는요. 엔화도 그냥 뭐 굉장히 투기적으로 뭐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투기적으로 윗꼬리 아랫꼬리 길게 달린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쌍바닥 가능성이 있네, 뭐 이 정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답답한 구간이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결과적으로 이번 주에, 특히 이번 주 후반에 그 뭐 FOMC 회의가 있고 뭐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 뭐 22 통화 정책이 있고 뭐가 있고, 그리고 오늘 밤에 미국 물가지표 발표되죠. 뭐 물론 걔도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겠죠. 특별한 일 없으면요. 하여튼 이번 주 후반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겹쳤는데, 이제 지금 이번 주 후반에 당장 이게 너무 많이 겹쳐버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영될 시간이 필요하다. 다음 주에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어딜 넘어가진 않았으니까 일단 좀 기다려보자, 이런 이야기. 아슬아슬하게 안 넘어가고 있으니까 기다려보자라는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요. 뭐 다른 거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각종 유럽 지표들 좀 발표가 됐는데 특별히 신경 쓸 건 없는 것 같고, 오늘 중요한 건 이겁니다. 뭐 코어 PC 프라이스 인덱스, 요게 중요한 거죠. 지난번에 4.6 나왔고 예상치는 4.2네요. 이게 2%가 돼야지 연준이 인플레가 잡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 현재 4.6입니다. 그리고 이번 예상치는 4.2고요. 그래서 일단 지켜보면 됩니다. 당연히 물가지표가 낮게 나오면은 또 시장은 환호를 하겠죠. 이게 높게 나온다면 또 큰 충격에 빠질 수도 있는 거고요.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추 거의 다 끝났고, 이제 중요한 이벤트들은 이제 오늘 밤 이거 물가지표 보면 거의 끝났고,
다음 주 목요일 날에 이제 애플 실적과 아마존 실적 확인하면 이제 뭐 중요한 건 거의 다 끝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봤고요. 오늘 한국 증시는 뭐 보시다시피 그 코스피는 좀 일단은 어떤 하방 경직성 확인, 근데 그냥 뭐 특별히 이건 해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매수세가 분명히 좀 있긴 있었어요. 그죠? 그렇지만은 이 어제 양봉에 막 결정적인 자리까지 올라와서 위협하지 못했고, 마감이 결과적으로 조금 좀 양봉의 길이가 좀 짧은 측면이 있고 하락 마감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의미 있는 매수세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이게 뭐 강력한 매도세를 이야기하기에는 양봉이기 때문에, 그죠? 장중에 또 하방 경직성을 확인한 거기 때문에 매도세 이런 이야기 하기도 뭐하고, 그냥 답답한 구간 안에 있는 겁니다. 제가 뭐 여기서 코스피는 오늘 어떻습니다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냥 피 터지게 싸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좁은 구간 안에서 한 346, 347 저항 여기 있고 342 지지력 여기 있죠. 여기 안에서 피 터지게 싸우고 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FOMC 회의, 20일 통화정책회의, BOJ 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흐름은 뭐 어쩌면 뭐 순환매 뭐 이런 걸로도 계속해서 볼 수도 있긴, 뭐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뭐 계속해서 보시면 오늘 코스닥이 급등하면서 또 코스피가 살짝 빠지니까 어떻게 이렇게 뭐 매일매일이 아니고 이렇게 좀 큰 관점에서 보면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다. 지난번에 너무 무리했던 코스닥이 힘이 좀 빠져가지고 지난번에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갔던 그 코스닥이 쉬었다 다시 힘을 회복하면서 다시 올라가고, 그 와중에 이제 코스닥으로 또 돈이 쏠리니까 코스피에서는 좀 돈이 빠져나가고, 이런 흐름으로 볼 수가 있다. 아무튼 이런 흐름 자체들은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 건전한 거예요. 그죠? 건전한 상승장. 뭐 물론 지금까지 내용들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지만 이번 주의 흐름, 요 며칠간의 흐름만 보면 순환매가 돌아가는 건전한 상승장,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여튼 그런 순환매 측면으로도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코스닥 시장 보시면은 지금까지는 지수가 상승하더라도 막 상승 종목 수가 별 볼 일 없었는데, 지난 2거래일간은 오히려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제는 오히려 어제도 사실 코스닥 시장 굉장히 그 지수는 하락하면서 안 좋았는데 1200 종목이 올랐고, 오늘은 1300 종목 올랐어요. 어쩌면 지금 굉장히 건전한 상승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코스피도 그래요. 코스피도 사실 오늘 지수는 하락 마감했지만 이게 삼성전자가 빠지면서 지수가 하락 마감한 거지, 종목들 내용을 보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640 종목이나 상승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전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딘가를 넘지 못하고 있죠. 그죠? 천천히 뭐 하방을 매집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있다. 결과적으로 뭐 다음 주까지 계속 뭐 시간이 밀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고점이 나왔을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 고점이 나왔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여튼 뭐 좀 지켜보면 되겠죠. 다음 주에 어딘가를 못 넘어가면은 이제 또 추세 전환 가능성이 좀 생기는 거고, 뭐 그런 거겠죠. 지켜보면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다 된 것 같고요. 환율은 뭐 보시다시피 오늘 이 저항을 확인한 겁니다. 그죠? 환율은 저항 1280원에서 보시다시피 두 번 일단 저항을 확인해서 단기적으로 쌍고점 우려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 그러나 일단 아직은 제 생각엔 1270원, 1280원 이 정도 사이에서 박스권 정도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이제 크게 올라서 제 생각엔 뭐 강하게 오를 것 같긴 한데요. 달러 인덱스는 달러 인덱스인 거고, 원달러 환율은 또 원달러 환율이니까 움직임이 좀 차별화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차별화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원달러 환율은 당장 올라갈 생각은 없어 보인다 라는 걸 일단 확인했습니다. 그죠? 1280원, 여기 무거운 저항이구나. 그렇다면 최소한 1280원을 돌파한 척 해야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아니면 지금 이 상황에서 또 아래쪽으로 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답답한 박스권 이런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1270원 부근은 또 지지선이니까 이 부근에 오면 또 뭐 달러를 좀 매수할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지금 당장은 일단 뭔가 좀 하기 애매한 것 같다. 일단은 좀 지켜보자. 뭐 이 정도 이야기 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 잘 보내는 게 계속해서 뭐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 같고요. 뭐 보시다시피 오늘 에코프로 친구들 잘 올랐죠. 그리고 오늘 하이닉스도 잘 올랐다. 그래서 어제 레벨업 한 게 조금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됐다면은 이제 뭘 의미하느냐? 지난 한 달 거의 한 달이죠. 그죠? 5월 말 6월부터 시작된 박스권인데 두 달이네요. 6월, 7월. 지금 7월 말이니까 6월
7월 2달간 이제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었는데 얘가 레벨업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쌓아놨던 이 상승 에너지들이 뿜어져 나온다라는 걸 의미하니까, 그리고 오늘까지 상승 마감을 했으니까 얘 더 올라갈 수 있다, 얼마든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 2달 동안 힘을 모아서 지금 2거래일째 지금 힘을 뽐냈는데요, 더 뽐낼 수도 있다. 물론 위쪽에 저항들이 있지만은 이런 저항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당장 코앞에 한 달 전에 만들어 놓은 저항 이런 게 아니죠. 여기는 어딥니까? 1년 전에 만들어 놨던, 1년 반 전에 만들어 놨던 그런 저항이고요. 여기는 어떤 저항입니까? 21년에 만들어 놨던 저항이니까 2년 전, 3년 전 저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몇 년 전 저항이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그 코스닥 지수 말씀드리면서 했던 이야기들 있죠.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멀리 있는 저항이기 때문에 이 매물대긴 매물대인데 이 반응이 좀 달라질 수 있다, 그죠? 직접적으로 당장 코앞에 한 달 전에 와 있는 고점하고 저 멀리 있는 고점하고는 이 반응이 좀 다를 수 있다, 그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이닉스는 더 가나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기존에 여기 한 달 박스권 안에서 뭐 주식을 매도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그죠? 근데 아무튼 이미 뭐 이만큼 먹은 것만 해도 제 생각엔 굉장히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뭐 굳이 지금 상황은 좀 이제 슈팅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걸 따라가는 거는 제 생각에 이제 그 전문가들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지금 뭐 하이닉스를 뭐 예를 들어 뭐 여기서부터 이까지 먹었다, 이것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충분히 박수 받을 일이라 생각을 해요. 이 위에까지 올라가는 건 이건 내 시세가 아니거니 생각하는 게 제 생각엔, 이쯤 올라가면 제 생각에 하이닉스 같은 거 이제 더 이상 이제 미련을 버리시고 다른 종목 찾아보는 게 어떨까. 나는 뭐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다, 나는 근데 꼭 하이닉스 사야겠어, 그런 거는 꼭 하이닉스 말고 다른 종목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하여튼 하이닉스는 올라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그렇지 못하네요, 그죠? 삼성전자는 다중 고점형을 계속해서 테스트하고 있는 과정 중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고점이 낮아진다라면은 어떤, 그죠? 하락 추세 굳히기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삼성전자 분위기가 안 좋다, 얘 때문에 코스피가 서운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도 쭉 살펴봤고요. 오늘 이 밤에 이제 미국 증시 보면서 저는 조금 좀 고민을 할 것 같긴 한데, 잘 봐야 되겠죠, 그죠? 일단 하방 베팅의 근거는 분명히 어제 만들어 놨으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이제 인위적으로 이제 어떤 매도세가 등장을 한 거니까, 매수세가 오르는 게 자연스러운 날인데, 심지어 어제 S&P는 고점을 넘어섰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어젯밤에 하락 마감을 했다라는 거는, 이건 좀 일단 분위기가 안 좋은 거다, 이런 거는 뭔가 어떤 강력한 매도세 뭐 이런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젯밤에, 그죠? 어젯밤에 어떤 저항들은 만들어놨죠, 다들요, 양대 지수들이. 예를 들면 나스닥은 어젯밤에 한 15,850에서 한 950 요 사이에 조금 정확히 표현하면 15,900이라고 할게요. 15,900의 저항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일단 오늘 밤에 15,900짜리 부근에 오면 일단은 한번 기계적으로 한번 들이대 볼 생각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이렇게 볼 거고요. 뭐 S&P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P도 보면 어젯밤에 이제 분봉을 보면 어떤 기준들이 생긴 거죠. 기준들이 뭐 여기, 이거 30분봉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분봉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좁은 범위에서 움직이니까, 그죠? 예를 들면 여기도 저항이고요, 여기도 저항이고, 이런 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충분히 4,600이 여전히 저항이고요, 그죠? 4,600 넘어서면 4,600 한 20, 30 정도까지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저항이 있고, 그런 거니까. 하여튼 뭐예요, S&P는 결과적으로 어제 못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4,600이 어떤 무거운 저항입니다, 아직도요. 그런 자리들은 하방 베팅의 근거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조금 좀 집중을 해서 좀 볼 생각이고,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뭐 환율 뭐 달러 잘 올라가고 있고, 뭐 금리도 뭐 좀씩 올라가고 있고. 하여튼 요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벌써 금요일이네요.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여기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들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